저는 그날의 하늘이 유독 푸르렀다는 걸 기억합니다. 모스크바 쉐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할 때만 해도 평범한 비행이 될 거라 생각했죠.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가슴 한편에 묘한 설렘이 일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제 삶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걸. 승객 여러분, 잠시 후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체에 경미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가까운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오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러시아 항공사에서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비상 상황은 여러 번 겪었지만 승객으로서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약 40분 후 착륙 예정입니다. 한국? 전혀 예상치 못한 목적지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비자는? 환전은? 다음 비행편은? 수많은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파란 물감 위에 초록색 섬들을 흩뿌려 놓은 듯 했어요. 처음 보는 풍경에 잠시 불안감을 잊었죠. 착륙 과정은 예상보다 순탄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의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나 안심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체 점검이 필요하여 최소 48시간 체류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에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순간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어와 영어로 오가는 불만의 목소리들. 저는 오히려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나라에 발을 딛게 될 거라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쩐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습하면서도 상쾌한 공기였죠. 4월의 봄 기운이 느껴졌어요. 모스크바의 차가운 공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운명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회항이 단순한 비행 경로의 변경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마저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항로가 바뀌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생전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유리처럼 반짝이는 바닥,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러시아어 안내가 없었거든요. 영어 방송도 있었지만 심한 피로감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괜찮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게 다가왔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짧은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혼란스러워서. 저는 소율이에요.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있고 오늘 자원봉사로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소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친절한 얼굴, 게다가 제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라니. 정말 운이 좋네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온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여기에 착륙했어요. 소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임시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공항을 나서는 동안 소율은 친절하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언어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배려해준다는 느낌, 그것이 저를 안심시켰던 거죠.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한 도로, 깔끔한 거리.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죠. 이곳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소율이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항공사에서는 최소 이틀이라고 했지만 문득 이 우연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나라, 계획하지 않았던 여행.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경험을 위한 초대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이 된다면 서울 구경을 좀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부탁이었으니까요. 소율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나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 묘한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비록 비행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 착륙했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깼을 때 잠시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낯선 호텔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맞아, 난 지금 한국에 있어.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내려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소율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죠. 잘 주무셨어요? 오늘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K-드라마에서 본 장면들 뿐이었으니까요. 당신이 평소에 가는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먼저 지하철을 타볼까요? 서울 사람들의 일상 교통수단이거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하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거리의 깨끗함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에 들어서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정확한 시간 안내,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스크바 지하철도 아름답지만 이곳은 또 다른 의미로 인상적이었어요. 와,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 있어요. 소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설치된 점자 유도선도 눈에 띄었어요. 이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소율이 설명해 주었죠.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조차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들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사회라니. 지하철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높은 빌딩들이 질비한 번화가였죠.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묘하게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솔직히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전해볼게요. 당신이 추천하는 걸로요. 소율은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주방 소리와 맛있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매운 걸 잘 드시나요? 글쎄요, 곧 알게 되겠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맵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맵지만 계속 먹게 되는 건 왜일까요? 소율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의 마법이죠. 처음에는 맵지만 곧 그 깊은 맛에 빠져들게 된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 그리고 그 주변에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이었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경계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내 가방을 훔칠까, 누가 나를 속일까 항상 조심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함이 당연한 일상이었죠. 소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도 당연하게 여겨서 생각해 본 적 없었네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규칙을 지키는 문화 때문이 아닐까요? 그 대답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저녁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소율과 나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알리나는 모스크바에서 비슷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모스크바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화롭게 빛나는 야경은 본 적이 없었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사방이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니, 그보다는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저기 보이는 건 강남이고 저쪽은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주거지역이에요. 소율이 설명해 주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도시에서 산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설렘이 더 컸죠. 소율, 한국에서 외국인이 살기는 어떤가요?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항공사, 무역회사, 관광산업.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있어요. 특히 알리나처럼 항공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 대화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에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어요. 러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산에서 내려와 우리는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율은 한국 생활에 대해, 저는 러시아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했죠.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 질문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모스크바. 제 고향이자 평생 살아온 도시.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곳은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정치적 긴장,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솔직히 말하자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항공사에서 일하겠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소율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그 태도가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소율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연한 착륙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길,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밤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문득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남고 싶은가? 그 질문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아직 답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같은 항공편 승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안내를 시작했죠. 승객 여러분, 기체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귀국 비행편이 준비되어 있으니 체크아웃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식당에서 동료 승무원 나타샤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나타샤, 난 여기 남아볼까 해. 나타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제정신이야? 겨우 이틀 머물러 봤을 뿐인데. 그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뭔가를 느꼈어. 오랜만에 안전함과 가능성을 동시에 느낀 곳이야. 나타샤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리나, 넌 항상 충동적이었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직 모든 걸 결정한 건 아니야. 단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을 뿐이야. 관광 비자로 조금 더 머물면서 알아볼 생각이야. 점심 식사 후 소율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조금 더 한국에 머물러 보려고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어요. 비자 연장 방법과 임시 숙소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싶어요. 소율은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했어요. 관광 비자를 90일로 연장하는 절차를 밟았죠. 공무원들의 친절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일 러시아 동료들은 모두 귀국할 텐데 나만 남게 되는구나.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밤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타샤였습니다. 알리나, 정말 결정한 거야? 응, 적어도 몇 달은 머물러 볼 생각이야. 사실 내가 부럽다. 모스크바는 더 이상 예전의 도시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 너희라도 남아. 부러워.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타샤조차도 러시아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고마워, 나타샤. 내 결정을 지지해줘서.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놀란 눈빛이었지만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들이 탑승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소율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전혀요.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율의 도움으로 홍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새로운 공간을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에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논리적인 구조와 과학적인 원리에 감탄했죠. 한글은 정말 천재적인 문자예요. 소율에게 말했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고민했던 나라구나. 한국에서의 첫 달은 적응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학원에 가고 오후에는 거리를 탐험했어요. 처음에는 지하철 노선도조차 읽기 어려웠지만 곧 서울의 복잡한 교통체계에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신선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비자와 저축금은 한정되어 있었죠.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러시아어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선 외국인이 일하기 쉽지 않을 텐데.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죠. 어느 날 소율이 들뜬 표정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리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알바하는 카페에 러시아 손님이 왔었는데 그분이 한국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러시아어 가능한 승무원을 찾고 있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정말요? 어떤 항공사인데요? 한국의 대표 항공사예요. 외국인 채용도 하고 있대요. 특히 러시아어 가능한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해서 알리나가 딱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러시아어 능통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고 했죠. 제 한국어 실력으로 가능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도전해볼까요?
면접까지 2달 있으니 한국어 집중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율이 용기를 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사에서의 경력, 어학 능력,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려는 저의 진심을 담았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지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곳에 살고 싶다는 걸 증명하는 기회야. 일주일 후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은 1달 후로 잡혔어요.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죠. 소율은 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화상통화로 면접 예상 질문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발음과 문법으로 꾸역꾸역 말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 항공업계에 대한 공부도 병행했어요. 한국 항공사의 역사, 서비스 철학, 노선 특징까지 꼼꼼히 조사했죠. 면접 일주일 전 실전처럼 모의 면접을 해보았습니다. 소율이 면접관 역할을 맡아줬어요. 왜 러시아 항공사를 떠나 한국 항공사를 선택하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항공사도 그런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기업 문화에서 일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소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면접 전날 밤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계속 되풀이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삶을 꿈꾸는 저. 문득 모스크바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응원해 주었어요. 내일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면접 당일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러시아에서 항공사 면접을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직업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여러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름이 불리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나입니다. 그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제 한국어 발음은 어색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천이지만 정성껏 답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이곳에서 안전함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알리나님 축하드립니다. 당사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소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소율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알리나. 당연한 결과예요. 합격 후 3주간의 집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 방식, 안전수칙, 비상 대응까지 배웠어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강의를 녹음해 밤늦게까지 복습했어요. 교육 마지막 날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조용히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비행 일정을 받았을 때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인천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노선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그 항로의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출근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러시아 항공사 유니폼과는 색감도 디자인도 달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니폼을 입은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난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이야. 출근길,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 유니폼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승무원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알리나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러시아어 능통자가 합류한 것에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비행 준비 동안 신기한 점이 많았어요. 러시아 항공사와 다른 서비스 절차, 더 세심한 안전점검,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문화까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인사하며 탑승권을 확인했죠. 러시아 승객들은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 분이세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기내 방송을 할 차례가 왔어요. 긴장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어, 영어에 이어 러시아어로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의 비행 시간은 약 9시간 30분입니다. 편안한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몇몇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러시아 승객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국어를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비행 중 한 러시아 노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어떻게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왔다가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가끔은 예상치 못한 착륙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노부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부럽네요. 젊을 때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삶은 때로 용기 있는 선택을 요구하는 법이죠. 비행이 끝나갈 무렵 한 승객이 작은 메모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한국어 방송 참 따뜻했어요. 한국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봐 준 것 같아 감동이었어요. 모스크바에 착륙하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방문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24시간 대기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집은 한국이라는 걸.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6개월 전 저는 이 하늘길에서 예상치 못한 착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날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제법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정착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거울 앞에서 항공사 유니폼을 입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벌써 1년이라니 믿기지 않네. 1년 사이 제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머리 스타일은 더 한국적으로 변했고 무엇보다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출근길에 늘 가던 카페에 들렀어요. 바리스타는 이제 제 얼굴만 보고도 주문을 알아챕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죠? 오늘도 좋은 비행 되세요, 알리나 씨.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거든요. 와, 정말요? 그럼 오늘은 제가 쏩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한국 생활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이웃들과의 관계가 생겼어요. 공항에 도착해 크루 라운지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1주년을 축하하며 작은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축하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비행 중 한 어린 승객이 다가왔습니다. 이모는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네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왜 한국이 좋아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특별한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새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특별한 가치였던 거예요. 한 달 전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알리나, 네가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저녁에는 소율과 만났어요. 1년 전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그 소율은 이제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그녀는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쁜 팔찌였어요. 한쪽에는 러시아어로, 다른 쪽에는 한국어로 용기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해. 제가 말했어요. 벌써?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구나. 응, 확실해. 이젠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 우연한 착륙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제 삶의 확고한 방향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 줄을 남겼어요. 1년 전 예상치 못한 착륙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나는 그 우연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우연한 착륙, 소율과의 만남,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 스파시바, 한국.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비행이, 또 다른 도전이,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착륙지, 대한민국에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리나가 우연한 착륙으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알리나처럼 낯선 환경에서 용기 있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성장은 값진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당연하게 여기던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길 바랍니다. 안전함, 효율성, 배려와 같은 한국 사회의 장점들이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리나처럼 인생의 예상치 못한 착륙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